저는 뭔가 끝까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직영점에서 실제 샵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카데미 이제 왁싱 아카데미에서 저희 원장님들의 교육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시면 대단한 분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출연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다면 편집하신 거 보고 보고 오케이. 아까 편집자분이시죠? 네. 일단은 저 그 왁사님께 물어봐 이 채널을 이 코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면 네. 저희가 왁싱에 대한 질문, 궁금증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쓱쓱쓱 끌고 모아가지고 제 전문가분께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려보면서 전문가분의 답변은 어떤지에 대한 시간을 갖는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번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왁싱 퇴폐업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제가 끌고 모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왁싱샵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목소리가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왁싱샵 갔다 왔다 하더군요. 브라질의 왁싱이가 그렇다는데 이때 여자 왁싱사가 들어왔고 여자 왁싱사가 왁싱해주면서 사전에 치마 속에 노팬티를 와서 자신의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이걸 쳐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 띄워드릴게요. 정.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왁싱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좀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한 일들인 것 같아요. 이런 곳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진짜 전문가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왁싱샵이 아니고요. 왁싱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은 그냥 퇴폐업소일 뿐입니다. 왁싱샵이라고 할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이제 왁싱이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혹은 남성 전용 왁싱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모객행위를 해서 좀 알만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좀 위장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위장한 거죠. 네, 퇴폐업소인데 앞에 왁싱이라는 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순화시켜서 이렇게 뭔가 위장한 그런 업소인 것 같네요. 맞아요. 실제로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뭐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네.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일단 저한테 실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실제로? 네. 고객님. 고객은 아니었어요. 고객은 아니었고 네. 그냥 뭐 저희 이제 어떻게 제가 네.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왁싱을 받았다고 해서 왁싱 받아보셨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천천히 들어보니까 좀 내용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유사 성행위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그 부위를 제모해 주실 때 제모 크림으로 그냥 다 녹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왁싱샵이 아닌 거죠. 그냥 퇴폐업소일 뿐인 거예요. 퇴폐업소일 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왁싱샵이냐 그건 퇴폐업소지라고 하니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진짜 이런 곳들로 인해서 진짜 정직하고 올바르게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너무 피해를 보는 일들인 것 같아요. 다음 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전화가 와서 왁싱이 가능하냐 물었고 예약 주시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서비스 해주냐고 묻길래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되물었더니 직접적으로 손으로 해서 사정을 시켜주냐 라고 말했습니다. 영업용 핸드폰은 통화가 자동 노출되어 설정되어 있어서 현재 이 녹음본을 따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도 성희롱, 성추행 등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네.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왁싱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퇴폐업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이런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혹시나
해주는가? 음. 써보려고 연락을 하는 거겠죠? 아, 음. 그렇겠네. 그럼 앞에 그런 상황들이 이런 현상을 좀 만드는 경우가 있네요. 그쵸. 결국 그런 다, 사람들 때문에.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런 전화를 한번 받아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이런 일들은 사실 엄청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음. 그러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음. 솔직히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뭐 해주냐, 갑자기 제대로 샵 운영하는 곳 가가지고 이런 서비스 해주냐라고 묻진 않겠죠. 진짜 원장님한테 뺨 맞고 싶지 않으면. 응.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곳을 잘 알아보겠죠. 이제 그들만의 뭔가 있겠죠. 뭐 네트워크가 있든 뭐가 있든. 좀 그런 곳을 할 법한 곳에 연락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원장님께서 그런 샵을 운영할 것처럼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곳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 곳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찔러보던 도중 진짜 올바르게 운영하시는 곳에도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그러면은 이분은 왁싱을 할 목적이 전혀 아니었네. 그럼요. 애시당초 왁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목적으로 했는데 인식 저런 분 앞서 말했던 그 질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식이 좀 이 사람도 잘못 박혀 있어서 왁싱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했던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왁싱을 해보면서 딱 한 번 전화 받았어요. 딱 한 번 전화 받았는데 되게 젊은 남성분이셨거든요. 근데 되게 말을 빙빙 돌리고 어둘러 그니까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뭔가 끝까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니까 똑바로 말하라고 그 말을 할 때까지 이렇게 끌어내는 거 똑바로 말하라고 이제 약간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시켜주냐?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바로 끊어버렸었는데 딱 한 번이었어요. 이렇게 빈번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질문한 목적 자체가 맨 마지막에 보면 성희롱, 뭐 추행 등의 건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싶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전문가분께서 네, 좀 법률적 자문은 전문가에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녹음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왁싱을 샵수강으로 배워놓고서 나중에 창업하려고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여자도 하지만 남자 손님도 시술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비위도 강하고 무덤덤한 편이라서 시술에 대한 거에 부담감이 없는데 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땀땀. 저희 엄마만 해도 농담으로 왁싱하면 변태는 없냐, 똥 싸는 사람은 없냐, 냄새 안 나는 사람 없냐, 남자 것도 하냐면서 막 배시시 장난치면서 웃는데 그런 질문 받는 게 되게 불쾌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를 이해해주는데 남자친구들은 주변에서 너 여친 왁싱이라는 거 괜찮냐는 등 그런 소리 듣는 것도 너무 불쾌해요. 저 말은 즉슨 너 여친이 다른 사람도 생각해봐야 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겠죠? 남자친구 부모님이 요즘 뭐하냐고 물어볼 때도 왁싱이라고 하기 좀 그래서 미용 쪽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얼마무렸어요 라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안타깝긴 하죠. 좀 안타깝긴 한데 주로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왁싱을 안 받아본 사람. 왁싱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왁싱이라는 게 그 부위만 전문적으로 하는 시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눈썹이랑 머리카락 빼고는 다 전 부위를 시술할 수 있는 제모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인데 내가 왁싱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 부위에만 그거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왁싱을 한다고 할 때 좀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뭐 적나라하게 뭐 저를 놀리듯이 이런 건 아니었지만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근데 많은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겠죠? 근데 실제 뭐 제 친구들도
저한테 처음 막 시술 받는다고 하면 아우 막 난 못해 난 너한테 시술 못 받아 이래도 막상 받으면 혜지야 진짜 별거 아니다. 진짜 별거 아니다. 내가 너무 민망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라든지 항문외과 같은 곳들도 뭐 그분들이 그 부위 보려고 의사 된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해외처럼 왁싱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렇게 다 대중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받는 매니아층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미쳐서 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런 인식이나 문화가 좀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왁싱샵을 갈 때 이 여성분 내 여길 보겠지, 이 사람 내 여길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저도 브라질리언 왁싱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냥 설법으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왁싱을 받는 사람들이면 이런 생각을 좀 안 할 것 같은데 왁싱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했던 그 앞에 그 질문들처럼 그게 있듯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이런 인식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인식 무시하시고 진짜 제대로 내가 배워가지고 제대로 차려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제 어머님부터 친구들까지 다 왁싱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 역시 전문가님이시네. 그러니까 이 왁싱이 진짜 해외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화잖아요. 이미 문화인 거고 아직 이제 국내에서 막 문화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성장해갈 거니까 이런 인식 같은 것들도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된 브랜드 그렇게 해주세요. 좋아요.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된 브랜드